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금은 2024년 8월 달이고요. 오늘은 부산으로 출장을 갑니다. 오늘 볼 차는 제네시스 BH입니다. 제네시스 BH 2011년 4월에 출고된 BH 3.3 럭셔리 기본형이고 주행거리는 81,000, 판매 가격은 865만원입니다. 자, 성능 점검상 사고는 없다고 되어 있고, 옵션 DIS라고 들어가 있고, 소유자 변경 3회, 내차비에는 4회 450만원이 있습니다. 사고는 운전석 앞펜다 교환 있고, 나머지는 성능상 특이점은 없고, 쿼터 패널 미세 판금.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수리가 있어요. 외판은 전체적으로 수리가 있다. 팔도 지금 뭐 태풍이 올라온다고 이거 아니야. 태풍이 올라온다고 난리인데, 와이프가 커피 사준다고 해서 냅다 먹겠다고 했거든요. 커피 하삼동 커피에서 받아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도 비싼 거 사달라고 했거든요. 아이스 라떼. 그 이력, 정비 이력 뭐 이력상이 뜨는데, 뭐 어차피 컨셉을 외판 수리는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출고했고, 펜다 교환한 게 뜨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뭐 범버 뭐 등등등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판은 수리가 전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희생하더라도 주행거리를 시하는 거죠. 뭐든지 기브앤테이크니까요. 세상 만사 기브앤테이크지. 그래서 커피 찾아가지고,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밑에서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뜨거운 공기를 쭉쭉 끌어몰고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후덥지근한 그 전형적인 그 적도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습도 있지 않습니까? 과함 같은 느낌. 필리핀의 어딘가, 오키나와의 어딘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지금 먹구름이 잔뜩이죠. 아유, 저분 버스 탈 거라고 이 더운데 막 뛰고 계시네. 자, 저는 하삼동에서 커피를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렌오타. 자, 커피 받았고, 이 차는 뭐 하는 거지? 아니, 뭐 하시? 아니, 뭐 차를 세울 수는 있죠. 근데 그러면 가족으로 저렇게 되시던가. 참, 그쵸. 이제 이런 게 요즘 2024년 현재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거지. 제가 어릴 때는 운전할 때 운전만 했거든요. 진짜. 운전할 때는 운전만 했어.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운전할 때 자동차를 운전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게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하고 있는 거야. 왜 오는데? 그러니까 저 차는 왜 오는데 이렇게 깜빡이도 안 켜고 왜 돌진 넣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2024년 현재 우리가 도로의 모습이고, 도로가 전쟁터죠.
조금 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토바이 타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다 그냥 핸드폰 쥐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쥐고 다 운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차가 뭔가 술 취한 차처럼 움직이잖아요. 뭐가 반응이 늦고, 신호에 대한 반응이 늦고, 그 다음에 뭔가 차가 앞에서 저런 식으로 뭐 이유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안 그런 사람 손들어봐 하면 솔직히 자신있게 손들 사람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뭐 그쵸. 위험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뭐랄까. 그만큼 사람이 요즘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다중 작업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쪽으로 이제 진화를 하려고 하나? 자연 선택을 받으려는가요?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발달된 신의 일가 나오려고 하는 건가? 뭐 핸드폰 보면서 운전을 잘한다거나, 아니 눈이 앞에 세 개가 달린다거나, 핸드폰 보고 눈 하나 앞에 보고, 아니면 눈은 뒤통수에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연 선택이 되려나요?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참 재밌어요. 재밌죠?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하는데 다 같이 조심하자,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에 지금 먹구름이 심상치 않네. 제가 CCTV로 부산에 이렇게 날씨 오토바이 타고 갈까 하다가 이제 부산 CCTV를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날도 덥고 습하고 한데 에어컨 나오는 차 타고 가야지. 이제 날 좋은 봄 가을에는 또 오토바이 타고 가야죠. 스쿠터 타고 가야죠. 스포커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인이 저한테 빌려준 CRF 듀얼바이크도 있고. 안 그래도 지난주에 듀얼바이크 타고 산에 올라갔는데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각설하고, 이제 오늘 주인공은 제네시스 BH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 보러 가는 이 매물이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시세 대비 좀 비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주행거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 매장이 사직 오토랜드라고 하는 이 매장이 조금 비싸요. 조금 비싸요, 부산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글쎄요, 뭐 가격은 그렇다 좀 비싸긴 하다. 다만 이제 지금 뭔가 모르게 코로나 때랑 비슷한 듯 다른 듯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싸다 싶은 매물들은 품귀 현상이 있습니다. 매물 자체가 잘 없어요. 사람들이 싼 차를 많이 찾고 좀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기 좀 꺼려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거든요. 지금은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그렇고, 길에 다녀보면 오래된 승용차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어떻게 저 나름대로의 경기 돈이 유동성이 돌아가는 지표를 보는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지표인데, 신차 출고, 주변에서 신차 출고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저런 케이스리도 이제 연식으로 따지면 10년 이상 된 차고, 저기 앞에 모닝도 10년 이상 된 차죠. 저 그 옆에 이제 투싼이야, 저 소렌토야. 아무튼 생각보다 사람들이 차를 오래 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동차 소유 유지 기간이 제가 느낄 때는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주머니 사정이 좀 좋다면 신차들이 좀 길에 많이 보이겠죠. 근데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새 차들을 많이 뽑으시네 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경기 좋다라는 게 책임되려면 자영업자들이에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장사가 잘 되고, 그래서 차도 많이 팔고 뭐 이사도 사줘가고 이렇게 해야 그때 경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당연히 여러 가지 건설 경기, 그 다음에 이런 사회 근간 기반 사업의 투자 확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고용 증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낙수 효과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돈을 써서 먹는 것부터 뭐 외식도 많이 하고, 뭐 차 입는 것도 많이 사 입고, 뭐 전자제품 같은 것도 많이 사고, 이런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게 어떤 객관적이거나 데이터화 되어 있거나 그런 지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말 그대로 내 맘대로 물까? 비가 흩날리네. 이런 거예요. 확실히 그런 것 같고, 또 코로나 때는 돈을 또 많이 풀었잖아요, 유동성을.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확실히 돈이 좀 돌았죠.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으면서 뭐 자꾸 온라인으로 뭘 사는 거지.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워엄마, 확실히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이런 소울도 마찬가지죠. 와, 오토바이 타고 부산 갔으면 물에 빠진 생쥐꼴 될 뻔했네. 아무튼 그렇고, 그러게요. 일단 뭐 중고차든 신차든 판매량을 보면 이렇게 제가 몸소 체감하는 정도만큼의 감소세는 아닌 듯 하던데,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게 많이 체감된다. 실제로 이런 필드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와, 이거 완전 동남아 날씨 아닌가요? 날씨가 맑았다가 이렇게 소나기가 왔다가 지금 먹구름이 지나가네. 습기 잔뜩 먹으면 먹구름이 지나가면서, 왜 이 먹구름, 비구름도 그렇다면서요. 이게 어떤 물질들은 스스로 다 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고, 그 물질들이 모이는 부분이 무거워지고, 또 무거워지니까 또 점점 주변 물질들을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이제 물 분자들을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비구름이 형성돼서 일정 이제 임계점이 되면, 토건이 되면 이렇게 물을 떨어뜨리는, 그러고 보면 굉장히 신기한 자연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자연과학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물이 돼서 뚝 떨어진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저 안에서 물이 맺혀가지고 뚝뚝 떨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개가 빡 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긴 안개도 뭐 스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케일로 보면 물 분자일 테니까 스케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안개는 그러게요. 일정 수준의 이상 질량을 가지면 가속이 아니잖아요. 자연악하잖아. 이렇게 무거운 물건이 가속이 더 붙는 건 아니잖아요. 초당 8m 정도 떨어진다. 모르겠다. 아무튼 어디 무슨 얘기 하다가 제네시스 빛이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있고, 요즘 시장 상황이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싼 차를 많이 찾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만하고 이렇게 조금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이런 차들, 제 차같이 이런 차들을, 저런 SM5도 보세요,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저런 차들도 길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동네마다 편차가 심하죠. 어쩔 수 없이 제가 갈라치기 하거나 뭐 어떤 계급 계층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천과 아무래도
1인바 달동네 좀 못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뭐 어디든 잘 사는 동네 이른바 못 사는 동네가 있는데 방금 지나갔던 차, 저런 차, 저런 거는 한국 사람들이 보다 외국 사람들이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저런 차는 한국 사람 저런 차 잘 안 타요. 심지어는 그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중국 그 이른바 이제 조선족이라고 하는 우리 중국 교포라고 해요. 교포가 아니고 그 뭐라고 동포 그런 분들 저런 차 안 탑니다. 비싸고 좋은 차 타시려고 하지. 저런 차는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 죄송합니다. 제3세계라기보다는 아무튼 특히 이제 김해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시골 가보세요. 시골 가보면 일하는 사람은 거의 외국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골에 시장 가면 물건 파는 사람, 물건 사는 사람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미국이나 북미처럼 어느 정도 사회 구성원이 계층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D 업종은 외국인이 채우고 우리나라 사람들 저런 거 안 하려고 하니까 저런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채워 나가요. 엄청 체감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사회 어떤 단순 노동의 일자리 뭐 이런 부분은 상당수 외국인들이 채워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이제 다시 그런 신분의 계단을 몇 단계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래가지고 뛰어넘어가지고 그런 주류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가서 그랬듯이 또 미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가 부강을 이루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이제 국력인데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라고 하는 아주 핵심 키워드 쟁점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우리도 규모가 작거나 다를 뿐이지, 우리보다 조금 경제력이 떨어진 나라에서 일할 사람들을 받아내고 또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세금을 걷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사회의 기득권은 보이지 않는 그런 벽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심 기득권을 차지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점점 이제 이른바 다문화 가정, 이 2세, 3세들이 한 명, 두 명씩 뚫고 들어오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며들고 섞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어릴 때 우리나라 단일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방계, 남방계가 섞인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혼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섞이는 거지, 피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짧은 시간의 단위로 보면 단일 민족처럼 볼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시간의 단위를 얼만큼 짧은 기간을 보느냐, 긴 기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인류학적 분류, 생물학적인 인류의 분류, 이런 것도 그다지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비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환상하겠네. 와, 진짜 오토바이 타고 왔으면 끝장났어요. 너무 많이 오는데. 이게 아마 저희 사직동 가면 거짓말같이 멈출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아침부터 자꾸 쓸데없는 이상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PH가 요즘에 좀 비싸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근거 없는 얘기고 이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그냥 드렸으니까, 참 저 친구 참 나름대로 신박한 논리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귀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만만한 차들이 조금 시장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금방금방 집어가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여기 사상으로 내리는 또 차들이 많네요. 왜 이렇게 평소보다 막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날씨의 영향이겠죠. 그리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뭔가 사람의 심리, 그러고 보니까 인간 행동의 근간은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리가 이 인간 행동, 하기야 뭐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다, 행동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풀이를 할 수 있겠네요. 야, 이런 날씨는 진짜 타이어의 그 배수구의 홈의 깊이 혹은 형상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런 날은 깍두기 타이어가 진짜 미끄럽죠. 다행히 저는 타이어가 새 타이어급이라 아드레날린 RE004 타이어거든요. 배수 잘 되는 타이어입니다. 여기서 동서고속도로 차가 조금 막힐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판매자분하고 약속한 한 10시 전후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커피 좀 마시면서 막히는 구간을 뚫어가 보시죠. 자, 이게 날씨가 뭐랄까, 하늘이 포항해가 뭐 5,000읍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늘이 하루에 뭐지 5번 변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그 5,000읍의 하늘인 것 같아요. 12번도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진양램프에서 내리면 부산시 진구 단감동이거든요. 여기 좌회전하면 사직동 초읍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 조금 막혀가지고 시간이 한 10분 정도 늦었습니다. 순리대로 해야죠.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날씨가 이럴 줄 몰랐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태풍이 오는지도 몰랐어요. 요즘에 뭐 이렇게 막 뉴스를 막 자주 보지 못해서. 자, 이제 부산에 진입했습니다. 네, 진구에서 여기 부산 시민공원 앞에서 좌회전하면 초읍이거든요. 여기를 연지동 어디서부터 초읍이라고 불리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부산 사람은 초읍이라고 해요. 초읍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5분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판매자분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행인 건 실내 매장이라서 이렇게 날씨와 크게 상관없이 차를 볼 수 있다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비가 안 오면 좋을 텐데 비가 오네요. 근데 차라리 쨍한 날보다는 이런 흐린 날씨가 차 보기는 더 좋긴 합니다. 차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비 오는 날 참 오토바이 타고 비옷이라도 입고 가시지. 자, 이제 여기서 우회전하면 익숙한 이제 요 고개 넘어가면 어린이대공원이고요. 요 고개 넘어가면 부산의료원이고 사직동이고. 참, 여기 무슨 터널인지 이름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터널이 안에 생겨가지고 구포로 바로 연결되더라고. 맞다, 이쪽으로 안내를 하면 되는데 갈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네. 구포로 넘어왔으면 되는데 아닌가. 더 빠른 건 아니겠다. 오토바이 타고 왔으면 이쪽으로 안내를 했을 건데. 아무튼 도착했습니다. 뭔가 태풍이 올라오긴 올라오나 봐요.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판매자분은 예전에 무슨 차인지 모르겠지만 봤던 구면이에요. 무슨 차인지 기억이 안 나요. 뭐 좋았던 기억인지 안 좋았던 기억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구면입니다. 2번, 3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일단 전화를 해서 어딘지 모르겠다. 전화를 해보자. 그렇게 썩 좋았던 기억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사장님. 그, BH 검수 왔는데, 1단지, 2단지 어디로 가면 될까요? 1단지 204호입니다. 1단지.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1단지. 200? 예. 2층이네. 그럼 여기 주차해야지. 아니, 목소리가 왜 낯설지? 고객 주차장이면 여기 주차를 해야 되네. 여기 차들이 많네요. 아, 여기 주차하면 차를 빼줘야 될 수 있는데 뭐 빼달라고 하면 되니까. 잠시 후 우편입니다. 이어서 좌회전합니다. 아, 또 비가 또 갑자기 또 많이 쏟아지네요. 자, 이 정도면 됐겠죠? 세대는 못 되니까. 자, 가보시죠. 아, 차가 문제 없었으면 좋겠네. 아, 이거 걸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비가 쏟아지네. 비 맞는 건 뭐 상관없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처음 생긴 1단지고, 보시다시피 BMW 인증정보가 있고, 저 옆에 벤츠 인증정보가 있는 데가 2단지입니다.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왔다가 그쳤다가. 오늘 같은 날은 차 보러 오는 분들이 계시긴 계신데, 이제 진짜 이제 차 살 마음 있는 분들이 이런 날씨에 차 보러 오겠죠. 사장님들부터 갔다가 자 보자. 네, 사장님은 안 계시고 실장님한테 키를 받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주차 타워가 반층 한층 밑에 있다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건물은 2층인데 주차장은 3층이래요. 그래서 한층 밑으로 내려가면 차가 있고, 만약에 차가 막혀 있으면 차 키를 앞에 차 번호 확인해서 키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키를 주신다고. 네, 차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곳에 이제 2번째 칸이 있어서, 앞에 차는 상품용 차인지 상품용 차가 아니? 아, 실장님 차네. 앞에 차를 굳이 안 빼도 차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짐을 여기 넣어놨고, 약간 차를 대각선으로 빼면 플라시 켜가지고 차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인상은 나중에 불을 켜서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일단 차를 시동 걸기 전에 엔진오일 체크부터 이렇게. 실내 냄새, 이상한 냄새 일단 안 나고, 그렇게까지 이상해 보이진 않는데. 와, 밖에 비 오는 소리. 네, 이쪽이 수리가 있네. 여기 수리가.
도장이 쫙 있네요. 7까지는 좀 있다. 이거는 통일 모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엔진룸을 먼저 보고 나머지를 보면 되겠네. 일단 장비 좀 꺼내서 보시죠. 이야, 일단 광택제를 굉장히 많이 뿌려놨어요. 보닛은 혹시나 걱정했는데 보닛은 푼 흔적이 없고, 그 다음 이쪽에 펜다 같은 경우는 교환은 맞아요. 교환은 맞는데 왜 교환이라고 보통은 이쪽 업계에서 얘기하냐면, 기업이 이제 이너볼트를 푼 흔적 가지고 교환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자체가 이 자체를, 이 아펜다를 그냥 새 걸로 교환했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달려있던 거를 다시 칠해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문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교환 체크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교환과 교환이 아닌 것에 어떤 중간에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엔진룸을 카메라 내려놓고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엔진을 캡 보세요. 여러분은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엔진 딥스틱 게이지는 괜찮거든요. 와, 근데 이게 뭐지? 일단 사진을 좀 찍어봐요. 이건 수분이거든요. 냉각수 컨디션. 야, 난해하네. 이건 수분인데 이제 결로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일단 카메라 찍어서 고객님하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뒤쪽에 크랭크 케이스, 그 다음에 미션 오일팬, 그 다음에 헤드 가스켓, 이런 부분에 누유는 없습니다. 앞쪽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프론트 케이스 하부, 그러니까 이게 엔진 오일팬에 약간 미세 누유가 있어가지고 한번 수리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고객님 전화 오시네요. 네, 고객님하고 통화했습니다. 결론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가 이제 운행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여기도 판금이 있고, 판금은 왜 파네? 역시 예상한 대로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굳이 우리가 차를 구매하는 시점에서 굳이 이 찝찝함을 물어서, 우리 찝찝함이잖아요. 솔직히 차 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없을 거고, 그러면 저렇게 슬러지, 이른바 슬러지 생긴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요? 저거는 결국에는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엔진을 분해하고 세척하고, 필요한 부분을 세척하고, 교환할 거 있으면 교환하고, 뜯은 김에, 그리고 조립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비용 대비 효용을 따졌을 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럼 정비소를 만약 가지고 갔으면 정비소에서 해줄 게 뭐 있을까요? 그 화학약, 그 케미컬을 써가지고 뭐 플러싱이 저게 될까요? 플러싱 안 됩니다. 저렇게 슬러지가 생긴 거는 그 엔진을 이렇게 운영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엔진을 충분히 예열하고, 충분히 운영하고, 충분히 자연스러운 연소, 원래 정상적인 환경에서 엔진이 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일종의 퇴적물이 생긴 거죠. 물하고 기름이거든요. 물하고 기름이 생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거나 그런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차는 패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패스하기로 의사결정을 했고, 굳이 이런 차를 무리해서 그래서 난 살래, 그런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하네요. 그래서 패스하기로 했고,
아쉽지만 뭐 이런 차 사지 않게 하는 게 저희 임무니까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